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패션 코드 9 윤정희입니다. 샤넬, 구찌, 버버리. 당신의 패션 코드는 무엇인가요?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은 당신의 퍼스널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퍼스널 패션 브랜딩 전문가가 9가지의 스타일로 분석한 패션 코드와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패션 매너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 솔루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오늘은 버버리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 코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버버리의 체크 무늬가 많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트렌치 코트는 체크 무늬라는 어떤 공식이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트렌드 코트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올드한 할아버지 브랜드에서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버버리 브랜드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버버리는 1856년 토마스 버버리라는 인물의 손에서 탄생한 영국 브랜드입니다. 토마스 버버리는요, 어린 시절부터 포목상에서 일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1세 젊은 나이에 소규모 포목상을 오픈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고 습한 영국의 기호에 맞는 방수 재질의 원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 결과물로 1879년 버버리는 최상급 면에 속하는 이집트 면 소재에 직접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로 게버딘이라는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게버딘이라는 원단이 우수한 통기성과 방수 기능을 갖춘 원단이기도 하고요. 영국에 적합한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게버딘을 원하는 영국은 물론이고요. 해외까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죠. 늘어나는 게버딘 수요에 따라 80년대 말 토마스 버버리는 두 아들이 또 사업에 합류를 해서 영국에 게버딘 생산 공장을 세워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버버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근데 이후 런던 헤이마켓에 버버리라는 이름의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브랜드 버버리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버버리는 게버딘 원단을 사용한 레인코트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높은 퀄리티의 품질과 신사다운 디자인으로 버버리의 레인코트는 당시 영국 신사들의 핫한 이템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때 탄생한 버버리의 로고가 바로 기마상 로고입니다. 또 버버리는 현재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영국의 왕실에서 사랑을 받으며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특히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는 버버리 코트를 좋아해서 매일 외출할 때에는 하인에게 내 버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을 정도로 버버리 코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버리의 상징 트렌치 코트가 등장하게 되죠.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을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옷에는 역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카디건이나 이런 트렌치 코트가 다 어떤 군인들의 복장에서 시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옷이 다분히 수류탄 지도 등 장비를 휴대하기 위한 D링이나 충격시 보호 기능을 하는 어깨 쪽에 플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스톰실드 등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갔고, 뛰어난 방수성과 내구성의 보온성으로 많은 군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이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를 즐겨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버버리의 트렌치 코트는 일상복이 되고 버버리는 유럽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1924년 버버리는 브랜드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인 체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버버리의 체크 무늬는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전통적인 문양으로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체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인 타탄 체크에서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트렌치코트의 안감으로 사용되며 트렌치코트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버버리를 상징하는 체크가 되어 수많은 그 이미테이션과 아료작들을 많이 낳기도 했습니다. 1955년 버버리는 우수한 품질로 영국 왕실로부터 왕실 인증 마크를 받고 영국의 국민의 의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버버리는 해외 수출을 시작하며 점차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버리는 트렌치코트와 고유의 체크를 사용하는 디자인 특징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요. 특별한 변함이 없이 버버리의 뜨거웠던 인기가 점차 식어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기성세대에게만 인기를 얻으면서 버버리는 약간 올드한 브랜드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네, 이에 버버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브랜드에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1997년 버버리의 CEO 자리에 미국의 sak스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의 사장이었던 로즈메리 브라보가 오게 되죠. 그녀는 버버리의 전통을 깨닫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우선 가족적인 올드하게 보였던 버버리의 기존 로고를 버버리로 변경을 하고요. 진부하게 적용하던 버버리의 체크무늬 사용을 대폭 감소를 시켰죠. 흔한 의상이 된 버버리의 희소성을 불러오기 위해 쇼 중심의 가장 패션 지향적인 라인 버버리 프로썸을 론칭을 하게 됩니다. 2001년 들어서면서 브랜드의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던 당시 29세의 어떤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또 영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일리는 죽어가는 버버리를 완벽하게 되살려낸 디자이너가 됩니다. 2014년 버버리의 CEO가 되기도 하고요. 베일리는 버버리에 들어와서 버버리의 전통과 영국의 펑크 문화를 잘 조합을 해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06년 안젤라 아렌츠가 버버리의 새로운 또 CEO로 영입이 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고요. 온라인 숍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버버리에서 현대적인 버버리로 인식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디지털 마케팅은 당시 명품 브랜드 중에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요. 베일리의 새로운 디자인과 안젤라의 마케팅 전략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2008년 버버리는 사상 최초로 매출 10억 파운드를 돌파할 정도로 완벽하게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그 버버리의 능력이 뛰어난 CEO의 영입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면서 버버리를 구글과 콜라보해서 보여준 버버리 키시스 캠페인은요. 215개국에 참여해서 큰 또 성공을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2018년 버버리를 17년간 이끈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2018년 FW 컬렉션을 끝으로 버버리를 떠나게 됩니다. 버버리는 의외의 인물을 버버리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을 하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12년 동안 지방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지방시의 영웅 리카르도 티시입니다. 이에 버버리와 어울리지 않는 힙한 디자이너가 들어왔다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티시 버버리에 들어와 데뷔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피터 사발과 함께 버버리의 새로운 로고를 디자인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그 버버리 로고가 기마상을 빼고요. 고딕체의 심플한 로고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로고이기도 합니다. 창립자 토마스 버버리의 이니셜을 사용해서 TV 로고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모노그램을 만들면서 선보여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대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런던 패션 위크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티시의 버버리 데뷔 컬렉션이 2019년 SS 컬렉션에 공개가 되기도 했죠. 티시는 쇼의 제목을 킹덤이라고 정했고 쇼의 초반에 버버리의 체크가 개버든을 사용해 버버리 특유의 클래식함을 선보였는데요. 쇼의 후반부에는 티시만의 힙합 버버리를 잘 녹여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버버리는 요즘 과거와 미래를 잘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함께 받으면서 버버리 새로운 재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디자이너 교체로 이루어낸 버버리의 기존 올드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요 근래의 버버리의 어떤 홍보물을 보면 굉장히 그 젊어진 버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워나가는 버버리 왕국은 또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버버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버버리는 디지털에 아주 흥행한 성공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밀레니엄 세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새로운 디지털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그 밀레니엄 세대를 주 타겟으로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밀레니엄 세대가 이루고 있는 온라인 매출 비율이 25%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색깔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급락했던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 버버리는 변화를 하면서요. 혁신적인 개혁과 실행을 통해 단순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아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증강현실까지 사용하는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요.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 명품 브랜드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브랜드에서 소비자에게 전하는 일방적인 메시지 타입의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를 타깃으로 각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빨리 만들고 트렌디하게 만들어내서 밀리엄 세대들이나 다른 층들에게 버버리의 마케팅이 즉각적인 반응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합류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매출 실적이 저조하던 버버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마케팅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디지털을 만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보기 좋은 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버버리의 전통과 가치가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고요.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시도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으로 버버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의 9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디자이너나 아니면 CEO의 철학이 유행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내구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만의 대표작을 만들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노력으로 그 기존의 전통과 새로움을 접목한 브랜드로 다시금 재조명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품이 꼭 한정된 사람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나에게 와서 정말 제대로 된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적합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코드 9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즌2에서는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은 퍼스널 패션 브랜딩 이마주,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AICI 국제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와 함께합니다.